It's Dragon Lake.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즈입니다. 방금 인트로 잘 보셨나요? 제가 직업이 비디오 아티스트이다 보니 오늘 갤럭시 S20에 대해서 카메라 기능을 중점적으로 리뷰해보려고 해요. 물론 스펙이나 화질 등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인트로도 그랬지만 오늘 영상 전체가 갤럭시 S20 시리즈로만 촬영되고 녹음되는 그런 리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 갤럭시 S20가 타겟팅하는 것이 나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전문 카메라를 사야 하나? 이런 사람들부터 지금 현재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어필이 되는 그런 카메라 기능으로 무장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색 보정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기 때문에 S20로 촬영된 원본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 나름대로 색 보정을 한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색 관영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 내가 보정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영상에는 제가 화면 좌측 상단에 어떤 기종으로 어떤 해상도로 몇 프레임으로 찍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표시를 해드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보실 때 그 정보와 화면을 비교해보면서 보는 그런 재미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본격적인 리뷰 전에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 오른손에는 갤럭시 S20 플러스가 있고요. 왼손에는 그냥 S20가 있고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거는 S20 울트라입니다. S20 시리즈를 3개 동시에 놓고 촬영을 하려면은 다른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갤럭시 S9으로 조금 크기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작은 핸드폰을 좋아해서 S20의 그립감이나 어떤 휴대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라고 하나요? 베젤이 없는 느낌이에요. 잡았을 때 이 얇은 그립감, 이런 삼성의 감성이 있고 라임이 맞네요. 삼성의 감성, 그리고 오디오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집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스펙만 딱 놓고 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와 가벼운 무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심카드를 꼽고 여러 앱을 돌리면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촬영하면서 배터리 용량이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효율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상 만드는 내내 배터리 걱정이 아예 없었어요. 이런 3가지 사이즈의 스펙도 약간씩 달라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로 나왔고요. 3가지 카메라 중 어떤 카메라를 사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화질을 지원합니다. 화질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저렴한 모델인 S20도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에는 심도 카메라를 제외하고 각각 4개의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S20는 전면 카메라 10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화소, 망원 카메라 6400만화소를 지원하고요. S20 플러스는 S20와 같은 카메라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S20 플러스에는 심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모델인 S20 울트라는 카메라 스펙이 어마어마한데요. 전면 카메라가 40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1200만화소, 광각 카메라가 1억 800만화소로 현존하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 중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는 4800만 화소입니다.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도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S20 울트라의 망원 카메라 옆에 보면 100배 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광학 줌과 디지털 줌,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노이즈 억제, 샤프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00배 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망원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렌즈들이 카메라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렌즈를 쌓아서 광학적인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 갤럭시 S20 울트라는 렌즈를 옆으로 눕히고 프리즘을 설치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유심히 관찰하던 도중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이크가 카메라 옆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향성으로 수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첫인상이고 뭐고 이거 음질 테스트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전면으로 찍었을 때 음질하고 후면으로 찍었을 때 음질하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게 조용한 실내에서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의 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게 조용한 실내에서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의 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야외에서도 음질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삼청동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뒤에 자동차가 막 지나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만 또렷하게 잘 분리를 해서 녹음을 해줬어요. 보통 핸드폰 카메라 리뷰들이 전문 짐벌 장비를 써가지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 카메라가 얼마나 손떨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가 뒤쪽에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하는데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차가 뒤에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수음 때문에 항상 마이크를 주렁주렁 달고 다녔는데 이 정도 음질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이크 음질은 정말 별 5개를 주고 싶었어요. 이게 편집하면서도 참 놀라운데, 공사가 한창인 건물 옆을 지나가면서 동시에 차도 지나다니고 오토바이도 지나다니는데 이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음질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볼륨 조절조차도 하지 않은 무보정 원본 음질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있는 쪽에 마이크가 전면에 이렇게 달려서 나와가지고 음질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있는 쪽에 마이크가 전면에 이렇게 달려서 나와가지고 음질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고화소, 망원 카메라,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비디오그래피 또는 포토그래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고화소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화질이거든요. 화질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거잖아요. 화소, 색감, 다이나믹 레인지, 선예도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돼서 인간이 봤을 때 이 이미지가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게 화질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소수가 높으면 고화질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화소가 높다고 해서 곧 고화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화질이라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이 갤럭시 S20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하이브리드 광학줌, 10배 줌까지 화질 손상을 최소화한 이 기술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비디오그래피,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 심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고화질, 렌즈 화각, 컴퓨테이셔널 비디오 앤 포토, 이 3가지 큰 주제로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되 카메라의 기능들이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어서 자유로운 순서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하러 좀 밖에 조금 나가서 촬영을 해볼게요. 제가 한 3,000 정도 하는 장비를 이번에 새로 들였어요. 또 전문가다 보니까 요 3,000 정도 하는 요 장비를 가지고 3,000원이죠, 3,000원. 이 블로깅 촬영을 할 때 광각 렌즈가 정말 필요했는데 이번 S20 시리즈에서는 광각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블로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각 렌즈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화각이 넓으니까. 만약에 줌으로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말을 하면 뭐가 좋냐, 마이크하고 저하고 가까워서 음질이 더 좋게 녹음되겠죠. 지금 뒤에 뭔가 막 기계 같은 게 엄청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소리들을 얼마나 잘 잡아줄지도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와, 진짜 음질 좋다. 전 지금 편집 중인데 한 가지 여기서 빼먹고 말을 못한 게, 블로깅을 할 때 광각이 있으면 좋은 점이,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공간에 있다라는 맥락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가 블로깅에 굉장히 좋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의 기본적인 손떨방도 좋지만 광각이라는 특성상 더 흔들림을 잘 잡아줘서 역동적인 장면들을 담아내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 포커스라는 기능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뒷배경을 소프트웨어로 날리는 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삼청동에서 찍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찍어보고 있는 거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인데, 예전에는 이런 라인들이 살짝 어색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보케 같아요. 진짜 보케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전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큰 화면에서 봐야겠지만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할 때는 이 라이브 포커스가 굉장히 작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이 시려서 죽을 것 같은데 눈이 오고 있죠? 지금 하는 거는 후면 카메라 라이브 포커스 테스트이고요. 뒷 배경이 계속 변할 때도 제 윤곽선을 잘 따라서 아웃포커싱 영상을 만들어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나? 이게 후면 카메라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컨텐츠 제작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센서가 들어있는 풀프레임 카메라에서도 화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아웃포커싱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기존의 전문 카메라들도 초광각인 상황에서 보케를 주기가 힘들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해내고 있죠. 이게 컴퓨테이셔널 비디오 포토에 가장 들어맞는 예시인 것 같아요. 자, 푸티지를 확인해본 결과 한옥의 창문처럼 패턴이 복잡한 이런 게 뒷배경에 있을 때는 조금 버벅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은 스마트폰의 연산 능력이 향상되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정도 수준도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이브 포커스 사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S20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가장 마케팅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1억 800만 화소 사진과 8K 동영상, 이 두 가지를 맨 처음부터 말을 하면은 다른 리뷰들하고 너무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중간에 넣어봤는데, 사실 제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1억 800만 화소라고 한다면은 정말 비싼 중형 카메라, 그런 카메라들에서나 겨우 구현되는 게 1억 800만 화소고, 뭐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한 장의 용량이 뭐 200메가, 300메가 우습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작은 카메라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이런 의심도 들었는데 사용을 해보고 나서 역시 삼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1억 800만 픽셀을 놓은 거잖아요, 이미지 센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센서 픽셀 하나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0.8 마이크로미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작아지게 되면은 센서하고 센서 간에 간섭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소셀이라고 해서 이 센서와 센서 사이에 칸막이 벽을 쳐줘서 빛이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정말 좋은 렌즈와 센서가 필요했던 1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를 이 작은 카메라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S20 울트라로 촬영한 1억 800만 화소 사진인데요. 가게 간판을 찍어보았는데 선예도가 엄청나죠? 이렇게 확대를 해도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원래 촬영된 이미지는 이거였으니까요. 와, 대박이죠? 근데 한 가지가 걱정이 되죠. 과연 그러면 용량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한 장에 100메가, 200메가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쓰기가 힘들 텐데, 그래서 이 고화소를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 고효율 코덱이에요.
고효율 코덱을 사용을 했는데요. High Efficiency Image Format 이라는 최신 코덱을 사용했고, 동영상에서도 H.265라고 불리는 High Efficiency Video Codec, 이 고효율 코덱을 사용을 했는데 2016년에 출시됐던 NX1과 NX500, 지금 이게 NX500인데 여기에도 이 고효율 코덱이 들어있었어요. 이 카메라의 화질이 지금 시점으로 봐도 굉장히 고화질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효율 코덱을 사용해서였어요. 이 고효율 코덱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용량은 작고 화질은 더 좋아요. 실제로 제가 우리 건물 옥상에서 JPEG 코덱과 HEIF 코덱으로 이렇게 각각 찍은 다음에 화질을 비교해봤는데 S20 울트라로 1억 800만 화소로 촬영을 했고요. 원래 사진에서 40배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JPEG로 찍은 사진은 31.2MB이고 HEIC 코덱으로 찍은 사진은 19.9MB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화질이면서 용량은 적은 더 우월한 압축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많이 했으니까 화질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조금 미신인 거죠. 그러면은 이 고효율 코덱을 쓰지 왜 JPG로 찍고 H.264를 쓰느냐? 이 고효율 코덱이 특허가 있어가지고 로열티를 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6년에는 범용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윈도우즈나 iOS 할 거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웬만한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어떤 보정을 한다거나 영상을 촬영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망설이지 않고 고효율 코덱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억 800만 화소 사진과 8K 동영상의 용량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와, 8K 동영상 화질이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이 8K 동영상의 진 면목은 3300만 화소의 스틸을 동영상에서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당 30장을 찍는 사진 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처럼 광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촬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광량이 충분한 데서 찍어가지고 셔터 스피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고화소 사진을 저조도에서 촬영할 때 여러 개의 셀을 묶어서 하나처럼 사용을 해서 광량을 확보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의 4개의 셀을 하나로 묶던 테트라셀 기술에서 한 단계 뛰어난 저조도 성능을 보여주는 노나 비닝 기술을 채용해서 저조도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진을 찍게 해줍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고화소 모델과 고감도 모델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데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카메라의 기능을 하나의 센서에서 처리하는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나 비닝 기술으로 촬영된 사진은 그에 맞게 사진의 용량이 감소합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자주 다니는 카페가 있는데 그런 카페에서 음식 사진을 찍거나 어떤 셀카를 찍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있어요. 삼청동 쪽에서 찍은 거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교대 인근에서 찍은 거하고 합쳐가지고 카메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자주 가는 교대역 인근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음악 저작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영상은 배경으로 해놓고 카페 같은 실내에서 촬영한 결과물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Cool. You know the jungle has its rules,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 and I'll be treated like a tool. 마카롱 카페로
자, 이제 마카롱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Tryna get everybody's cool. Go ahead and drop into the pool. It might just be the time for you to do better for yourself. Do better for yourself. Do better for yourself.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애플망고 하나 먹고 갈게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음식점 이런 카페에서도 전체적인 거를 찍다가 이렇게 세부적인 거를 바로바로 한 번에 전환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줌 렌즈가 있어서 화각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5배 줌으로 찍고 있는데 거의 매크로 렌즈 같은 그런 디테일까지 잡아내주네요. Go ahead and drop into the pool. It might just be the time for you to do better for yourself. Do better for yourself. 광학줌과 디지털줌, 노이즈 억제, 샤프닝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연산들로 화질 손실을 최소화한 하이브리드 10배 광학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0배 이상으로 가면 우리 눈으로 화질 손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 줌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 두 사진이 같은 위치에서 찍힌 거예요. Let's go! 헬리콥터가 찍혀.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0에서는 싱글 테이크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에 여러 장을 찍어서 수동으로 베스트 샷을 골라야 했던 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베스트 샷을 찾아주고 간단한 동영상까지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야간 테스트를 하러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피 카메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이 다 꺼진 상태라서 굉장히 어두운데도 제가 보이기는 합니다. 제 얼굴이. 오.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또 촬영이 잘 되죠? 저희 엘리베이터가 형광등이 지금 4개 있는데 이 정도로 촬영이 되고요. 지금 셔터가 굉장히 느린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후면 카메라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추워. 확실히 야간에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이런 안부에 노이즈가 많이 끼는 거가 보이네요. 밤이어도 이렇게 밝은 데는 노이즈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출 시간을 길게 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밝게 하나로 합성하는,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실제 결과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 impara presto e così naturale. Mi hanno detto che puoi respirare. Ogni secondo non ci devi pensare. Oggi invece posso dirti che non è vero e sai perché si respira. 슬로우 모션, 슈퍼 슬로우 모션, 그리고 HDR 사진, 이거에 해당하는 샘플들도 보여드릴게요. Si respira dove l'aria c'è, dove l'aria c'è, dove l'aria cieca si insinua, si respira. 마지막으로 제가 다뤄드릴 내용은 손떨림 방지에 대한 건데요. 라이브 포커스라든지 HDR이라든지
이런 컴퓨테이셔널한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활용 점정은 손떨림 방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제가 짐벌을 안 쓰고 모두 그냥 손으로 들고 찍거나 그 3000짜리 장비? 요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손떨림 방지 기능이 훌륭하고요. 이제 슈퍼스테디 기능이 있는데 따로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4K 6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 기본적인 손떨림 방지에다가 슬로우 모션까지 걸 수 있게 되니까 정말 부드러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S20를 샀는데 왜 나는 저렇게 표현이 안 되지? 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개인의 연습의 영역이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찍을 수 있어요 하기는 조금 제가 너무 좀 연습하면 저처럼 찍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초광각 카메라 모드일 때는 4K 60프레임이 지원이 안 되는데 화각이 이렇게 넓을수록 흔들림이 적고 화각이 좁을수록 조금만 흔들려도 화면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삼청동 촬영 갈 때 그래도 손떨림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사용을 했는데 손떨림 방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손으로 들고 찍었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4K 60프레임으로 찍고 슬로우 모션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한 번 더 보정을 해주면은 거의 짐벌하고 유사한 그런 손떨림 방지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런 편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슈퍼스테디 2.0 사진 찍을 때 왼쪽에 손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엄청 길죠? 저는 미래의 포토그래피, 미래의 필름 메이킹 이런 것들은 핸드폰이 거의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갤럭시 S20 같은 제품들이 패러다임 변화의 기점이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모두 갤럭시 S20 시리즈로만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이 갤럭시 S20 광고이긴 하지만 앞으로 핸드폰으로 만드는 컨텐츠가 디지털 카메라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See you soon, guys. 왜 난 그때 몰랐을까요? 걱정할 필요 없었다고 평소와 같은 일상 그대로 네가 떠오른단 말야. I see you. 네가 없어도 마치 있는 듯 지금 뭐해요? 우리 만나요. 네가 없어도